야, 너 혹시 허베이성 풍할머니 예언 기억나? 당연히 알지. 중국의 전설적인 예언가잖아. 8개 예언 중에 6개가 현대 사회를 정확히 꿰뚫어 봐서 소름 돋았던 거.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나도 그냥 적중률 높은 할머니인 줄 알았거든. 근데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지고 있는 8번째 예언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 그 예언이 정확히 우리나라,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야. 뭐라고? 8번째 예언. 잠깐만. 그건 완전 처음 듣는 얘긴데. 아니,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한국을?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래? 설마 안 좋은 내용이야? 아니, 그것보다 더 소름 돋는 게 뭔데? 사람들이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데? 설마 지금 그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아, 미치겠네. 빨리 말해봐. 도대체 내용이 뭔데 그래? 중국 허베이성 보정 지역에 미친 할머니라고 불리던 신비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성은 풍씨였으며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허베이성 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로 여겼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말들이 모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음을 깨닫고 그녀를 위해 사원을 세워 기리게 되었습니다. 풍할머니는 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춤을 추고 다녔습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고 절이나 도교 사원에서 잠을 청했는데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불상 앞에 향을 피운 후에야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주면 먹기 전에 항상 가방에서 향 하나를 꺼내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풍할머니의 신기한 일화들. 첫 번째 일화, 도둑의 죽음 예언. 어느 날 풍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못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마구 욕을 퍼부었습니다. 풍할머니는 그 남자에게 내일 너는 도랑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못된 남자는 다음날 정말 도랑에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일화, 청년들의 총살 예언. 동네의 나쁜 청년들이 풍할머니를 자주 괴롭혔는데 어느 날 절에서 향을 피우는 할머니에게 흙벽돌을 던져 쓰러뜨렸습니다. 간신히 일어난 풍할머니는 조만간 너희는 총살당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후에 그 청년들 중 일부는 일본인의 총에 맞아 죽고 일부는 문화대혁명 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일화, 닭 도둑의 운명. 마을에서 닭을 훔치는 상습범 형제가 있었는데 풍할머니가 그들의 집 앞에 나타나 닭이 한 마리 왔고 사람이 한 명 떠나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둑 가족의 막내 아들이 목에 닭뼈가 걸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온 풍할머니의 대표적인 예언은 총 8가지이며 이 중 6가지는 이미 실현되었고 7번째와 8번째 예언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언, 종교 개혁과 교육의 변화. 중화의 거대한 대지에 변혁이 일어나리라. 마침내 거대한 절들이 해체되고 그 자리엔 지식의 전들이 세워질 것이니 사람들은 그 광경에 경악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허물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질 것인가? 옛터의 순결은 여전히 남아 세월 속에 희미한 메아리로 남을 것이며 사찰들은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 살아나리라. 관광이란 이름으로 부흥한 그 사찰은 또 다른 문화의 순결을 불어넣으리라. 중화민국 건국 이후 많은 사찰들을 헐고 학당으로 개축한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사찰들이 세워졌는데 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예언, 현대 생활의 변화. 돈이 오고 가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담배를 즐기나 더 이상 긴 담뱃대는 사용하지 않으며 신발을 신되 그 신발들이 얼굴 없는 무리처럼 다양하리라. 세상은 그만큼 변모하였다. 옛날 담뱃대 대신 간편한 담배가 자리 잡았고 신발 또한 각양각색으로 바뀌어 다양한 디자인의 무궁무진한 진화가 사람들의 발을 장식하니 과거의 단순함은 이제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도다. 현대의 전자화폐나 카드 결제 시스템, 담배 공정 기술의 발달, 그리고 신발 디자인의 다양화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 건축과 조명의 혁신 실현 등.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는 정반대로 달라지며 뒤층 땅을 향해 쏟아질 것이다. 과거의 단층 집들은 사라지고 전기 빛이 위에서 아래를 비추어 모든 것을 환히 밝혀주리라. 촛불의 은은한 아련함 대신 천장에서 내려오는 현대의 밝은 빛이 도시와 시골을 모두 장악할 것. 밤의 어둠은 전등의 힘에 사라지리라. 현대의 고층 건물과 전기 조명 시스템을 예언한 것입니다. 과거 단층 집에서 촛불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현대에는 천장의 전등을 사용하게 됨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 가족 관계의 변화. 집을 세울 때 더는 단단한 나무가 필수가 아님을 알리라. 건축 양식이 혁신을 맞아 강한 기둥이 필요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마음대로 부리게 되리라. 과거의 전통적 질서가 뒤바뀌어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넘어서며 가정의 중심이 되리라. 마찬가지로 부부의 관계 또한 달라져 새 시대의 풍경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현대 건축 기술의 발달 등과 가족 관계에서 전통적 위계 질서의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며느리의 지위가 높아진 현대 사회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부모들이 자식을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소중히 여기리라. 예전에는 자식들이 많아 부모들이 깊은 관심을 주지 못했으나 현대의 세상에서는 적은 수의 자식을 정성껏 키우며 그 소중함을 깨달으리라. 그들은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지고 자식의 목소리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과거 다산에서 현대 소자녀 시대로의 변화와 함께 자녀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현상을 예언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 인구 통제 정책. 당나귀를 거세하고 말을 거세하며 마침내 사람의 운명까지 다루는 세상이 오리라. 출산이 통제되고 계획된 자녀 수가 지구를 지배하게 되리라. 생명의 흐름조차 계획 속에 묶이며 인간의 삶이 숫자와 법칙 아래 움직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인류의 선택은 큰 변화를 낳을 것이다.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거세부터 인간의 출산 통제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일곱 번째 예언, 대환난과 새로운 인류의 탄생 미시련. 지신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채우는 날이 오리라. 세계는 끝없이 덮여지고 쓸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반복적으로 가려진다. 좋은 사람은 나무 위에 있어도 살아남으며 나쁜 사람은 쥐구멍에 들어가도 도망가지 못하리라. 10아이 중 9이 쓰러지고 남는 한 명만이 신선으로 거듭나리라. 이 남은 자들은 신의 뜻을 품어 인간과 다른 존재로 변화하리라. 그들은 영원한 육체를 가져 천상화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말세에 대대적인 재난이 닥쳐 10명 중 9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로 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허베이성의 노인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말세에 이르러 지구상에는 죽는 자가 태반일 것이며 살아남는 자는 선업을 쌓은 자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들은 오늘날의 인류와 다른 존재가 되어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덟 번째 예언, 붉은 개미 군단. 강산이 한번 뒤바뀔 무렵 붉은 개미 떼가 강을 건너 반쪽짜리 땅으로 향하리라. 그들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 그 땅의 뼛속까지 파고들 것이며 보이지 않는 붉은 깃발 아래 그 백성을 무릎 꿇리니 마침내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날이 오리라. 이 여덟 번째 예언은 현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경고로 다가옵니다. 예언 속 붉은 개미는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은밀하고 집요하게 사회 곳곳을 파고드는 개미의 습성을 결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스파이나 간첩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깊이 침투한 중화 사상과 그에 동조하는 거대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쪽짜리 나라는 명백히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칭하며 강산이 바뀔 때쯤이라는 시점은 큰 시대적 변화나 전환기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무력을 앞세운 물리적 점령이 아닌 문화, 경제, 정치, 여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국가를 장악하는
소리 없는 점령을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예언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잃고 실질적인 공산주의 국가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언 구절들. 풍할머니는 이 8가지 주요 예언 외에도 많은 예언적 구절들을 남겼습니다. 시대적 혼란에 대한 예언. 문인이 칼을 세우고 귀한 자는 활을 당긴다. 우물을 메꾸며 평지가 없어진다. 탁한 물이 맑아지고 맑은 물이 탁해진다.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변하고 개국하여 천지가 바뀐다. 재난과 혼란의 시대. 말이 발굽이 없고 기러기가 날개가 없다. 온갖 난이 함께 이르니 재해가 사방에서 일어난다. 대낮이 흑야 같고 태양이 달이 되며 하늘이 어둡고 땅이 컴컴하다. 땅과 산이 흔들리니 이전의 이유가 있으며 이곳에 평온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대의 전환. 물러갈 것이 물러가고 들어올 것이 들어온다. 방에 연기와 불이 일어나며 팔방의 창과 방패가 움직이네. 떠날 것은 떠나고 새로운 것들이 다가온다. 선악의 구분과 정화. 불이 재물을 태워버리지만 그로 인해 세상은 정화되며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한다. 악한 자는 겁에 도망하고 선한 자는 불멸의 신의 몸이 되리라. 중국 네티즌들과 예언 연구자들은 풍할머니의 예언을 현대 중국의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운석이 떨어지면 시비가 가려진다와 우레소리라는 표현을 중국 각지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여 분란이 일어나고 중국 공산당이 해체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이를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 한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홍콩 등에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 중국을 견제한다는 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할머니는 절망적인 예언만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붉은 개미의 침공이라는 어두운 미래와 함께 모든 것을 뒤엎을 한 줄기, 빛에 대한 미스터리한 예언도 함께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온 땅이 붉은 개미떼에 신음하고 백성의 마음이 길을 잃어 깊은 어둠 속을 헤맬 때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동방의 하늘에 호련히 푸른 별 하나가 떠오르리라. 그 별은 홀로 외로이 빛나는 듯 보이나 그 빛은 모든 어둠을 삼킬 만큼 강렬하고 차가운 지혜를 품고 있으리라. 푸른 별의 서리빨 같은 빛이 땅을 비추면 땅속 깊이 숨어든 붉은 독은 남김없이 정화되고 개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하룻밤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마침내 붉은 그림자가 거친 땅 위로 백이 민족은 잃어버렸던 본연의 영롱한 빛을 되찾고 오히려 그 시련을 발판 삼아 세계를 이끄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다시 태어나리라. 이 예언은 붉은 개미의 절망적인 경고에 대한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이자 가장 해석이 분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예언 속 푸른 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비범한 지혜와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혼란의 시대를 종결시킬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푸른 별이 특정 인물이 아닌 한국 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날 거대한 정신적 각성이나 문화적 부흥, 혹은 세계를 놀라게 할 독창적인 기술적 혁신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푸른 별이 붉은 개미를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지혜의 빛으로 그들의 본질인 붉은 독과 거짓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정치적 해결을 넘어선 사회 전반의 정신적, 사상적 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될지라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내재된 문제들을 모두 정화하고 더욱 단단해져 마침내 세계를 이끄는 횃불과 같은 정신적, 문화적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장엄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풍할머니의 예언은 높은 적중률로 인해 중국의 바바반가라고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가지 예언 중 6가지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마지막 8번째 예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미래와 새로운 문명의 전환점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풍할머니의 마지막 예언들은 우리 앞에 서늘한 경고와 신비로운 희망이라는 두 개의 거울을 동시에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소리 없이 스며드는 붉은 개미에게 잠식당하는 절망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푸른 별의 인도를 따르는 희망의 길입니다. 어쩌면 예언이란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설계도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거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푸른 별은 신화 속 영웅처럼 호련히 나타나는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절망 속에서도 진실을 찾고 거짓에 맞서려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의지의 불씨일까요?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만들어갈 것인지, 그 답은 이제 예언이 아닌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파였습니다. 그날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 동방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한국의 대표팀이 조만간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다. 그러나 그 사고는 모두가 놀랄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다. 야, 너 혹시 그거 들었어? 내년 국제적인 행사인 2026년 피파 월드컵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 뭐 그게 누군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웬 월드컵 예언. 아니, 신디 제이콥스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있잖아. 설마 몰라? 북한 김정은 예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예언을 정확히 맞춘 그 여자. 트럼프 당선도 예언했던. 아, 그 할머니 들어본 것 같아. 미국에서 40년 넘게 예언 사역하시는. 근데 그분이 월드컵에 대해 예언을 했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관련된. 그냥 월드컵도 아니고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 동방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 근데 이게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신디 제이콥스가 말하는 이 하늘의 바람이 2026년 9월 25일 한국의 추석날의 절정에 달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나라로 변화할 거라는 거야. 마치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을 세계 무대에 드러내시는 신성한 무대라는 거지. 와, 대박.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라니. 상상도 안 간다. 대체 그게 무슨 뜻인데? 정말로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는 건가?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건가? 뭔데? 빨리 자세히 얘기해봐. 궁금해 죽겠네. 미국의 거대한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가 본 대한민국의 운명. 2026년 9월 25일 대한민국의 추석날. 미국 텍사스주에서 40년 이상 예언 사역을 해온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한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 동방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신비로운 계시가 현실화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1985년부터 열방을 다니며 수많은 예언을 정확히 적중시켜온 이 여성 예언가가 어떻게 2026년 피파 월드컵과 한국의 운명을 연결지어 놀라운 미래를 제시했을까? 신디 제이콥스의 이야기는 1980년대 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평범한 목사 사모로 살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열방의 운명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지속적으로 동방의 나라 한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증언한다. 1985년 남편 마이크 제이콥스와 함께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이후 신디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각국의 정치인들과 국가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다. 그녀의 예언들은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왔는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소련 해체,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트럼프 당선,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등 수많은 세계적 사건들을 미리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2018년 3월 사도적 예언 장로회의에서 발표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를 끌어내리실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으며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독재자로서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그녀는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예언들을 해왔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며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해왔다. 2017년에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큰 부흥을 가져오실 것이며 서방에서도 큰 하나님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예언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순수한 선물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특히 깊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중시하며 모든 예언을 발표하기 전에 다른 예언자들과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말한다. 그녀의 예언 사역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회개와 중보기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2024년 12월, 신디는 깊은 기도 중에 받은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동방의 바람의 근원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그녀는 주님께서 제게 2026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해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강력한 영적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영적 각성의 바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은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2026년 피파 월드컵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 전 세계에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스포츠를 통해 한국을 세계 무대에 드러내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보여줬는데, 그녀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이 전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성공이 단순한 선수들의 기량이나 전술적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기름 부음과 축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신디는 하나님께서 한국 축구팀 위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적 성공을 넘어서는 영적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의 스포츠를 통한 세계 선교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2026년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영적 각성으로 전환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스포츠라는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컵 경기를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의 영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영적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에서 일어날 스포츠 리바이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2026년 월드컵 이후 한국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복음 전파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교회 중심적 선교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선교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운동장이 교회가 되고 스타디움이 예배당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제 가장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 유독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2026년 9월 25일 추석날에 대한 예언이다. 신디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추석날에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 동방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이를 더 마이티 윈드 프롬 더 이스트라고 표현하며 이 바람의 등장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영적이고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신디는 이 하늘의 바람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이 바람은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전 세계적 각성의 시작으로서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영적 부흥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리고 기존 질서의 완전한 변화로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현현으로서 하늘의 가치가 땅에서 실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왜 하필 9월 25일 추석날을 지목했을까? 그녀는 이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추석은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영적인 날입니다. 2026년 추석은 한국 민족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이날은 한국이 더 이상 서구 문화나 다른 나라의 영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주신 고유한 영적 DNA를 완전히 회복하는 선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한 전 세계를 휩쓸 하늘의 바람은 4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첫째는 스포츠계의 대혁명이다. 신디는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승부나 오락을 넘어서는 영적 스포츠 문화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스포츠 문화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승리보다는 인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스포츠사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스포츠 철학은 선수들이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닌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디는 이 변화로 인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기존의 스포츠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스포츠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충격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다. 신디는 2026년 추석 이후 한국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평안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개종이 아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현상을 신디는 위대한 가치 전환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동기가 아닌 순수한 영적 깨달음에서 오는 자발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서는 K-스피릿이 진정한 한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대변혁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했다. 그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경제적 불안정을 겪을 때 한국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신디가 본 환상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스포츠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과 함께 영혼 치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와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은 2027년에 전 세계 스포츠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2028년에는 영적 웰빙의 세계 수도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영혼 중심 경제 모델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설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신디가 예언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종교와 영성의 대혁명이다. 그녀는 기독교와 불교, 유교 등 기존 종교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통된 갈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6년 추석 이후 한국에서는 종교 간 대화가 아닌 진정한 영적 통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아닌 모든 진실한 영적 추구가 결국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깨달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디는 특히 전 세계에서 영적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국을 영적 성지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하며 2026년 월드컵과 추석을 기점으로 한국은 21세기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 9월 25일에 나타날 하늘의 바람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했다. 그녀의 환상에 따르면 이 바람은 물리적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날 한국 전역에 특별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는 기상학적 현상이지만 동시에 영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람을 맞으며 갑자기 깊은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오후 3시경에 시작되어 저녁 9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으며 바람의 방향은 동에서 서로 그 다음에는 남에서 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등장하는 현상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기도 모임 자연 발생, 종교를 초월한 영적 체험 확산, 가족 간의 화해와 치유 급속 증가, 사회적 갈등의 자발적 해결 시작.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세계 영적 대전환기라고 명명하며 이 시기에 전 세계가 겪을 변화 속에서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 세계적 영적 갈급함은 단순한 종교적 부흥을 넘어서는 인류 의식의 진화가 될 것입니다라고 신디는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이 변화는 5년간 지속될 것이며 특히 2년 차와 3년 차가 가장 극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변화 속에서도 한국만은 안정적인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 세계가 영적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을 겪을 때 한국은 이미 2026년의 체험을 통해 확고한 영적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전 세계의 영적 교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신디는 또한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간성 위기가 2027년경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며 한국만이 이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기술과 영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 세계에 제시할 것입니다. 기계와 인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디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녀는 2028년경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순간 한국이 세계 평화의 조정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동서양을 이어주는 다리,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며 갈등 대신 화해를,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하도록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2026년 월드컵과 추석의 경험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 이후 한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30년대의 한국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영적 조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신디는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작된 진정한 코리아 파워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한국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2026년 월드컵 이후의 한국에 대해 신디는 경이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모습은 단순한 축구 실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선수들과 국민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영성,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녀는
2026년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줄 겸손함과 스포츠맨십이 전 세계 스포츠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를 통해 승리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메시지가 전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중심 문명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예언했다. 그녀는 유럽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은 2026년부터 급속한 영적 공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단화로 인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적 문명이 세계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구가 추구해온 소유의 문명에서 동양이 제시하는 존재의 문명으로 인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물질적 풍요보다 영적 충만을, 경쟁보다 조화를, 지배보다 섬김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026년 월드컵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9월 25일은 단순히 하나의 명절이 아니라 인류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 불어올 하늘의 강력한 바람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디는 예언이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와 믿음에 따라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약속이자 초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축복은 더욱 크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 이 놀라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포츠적 성공이나 경제적 번영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목적을 품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광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전 인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디는 이렇게 말했다. 2026년의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전 세계에 소개하시는 거룩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25일 추석은 한국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불어올 하늘의 바람은 한국을, 그리고 전 인류를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이끌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전하는 이 예언적 메시지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0년 이상의 예언 사역을 통해 쌓인 그녀의 영적 통찰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라는 점이다. 2026년 월드컵까지 이제 약 1년 6개월, 그리고 운명의 추석까지는 약 1년 8개월 남았다. 우리는 하늘의 바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파였습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붉은 빛의 정체는 무엇인가? 야, 너 혹시 그거 들었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엄청 기이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예언. 뭐 그게 누군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웬 예언? 아니, 아비냐 아난드라고 그 인도 천재 소년 예언가 있잖아. 설마 몰라 코로나 팬데믹 터질 거라고 전 세계에 경고해서 정확히 맞췄던 애. 아, 그 꼬마. 들어본 것 같아. 10대인데 막 점성술로 미래 맞춘다는. 근데 그 애가 우리나라 광복절에 대해 예언을 했다고. 그것도 이상한 인물이 나타난다고. 그냥 인물도 아니고. 붉은 빛의 형상을 한 인물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에 거대한 충격을 줄 거래.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충격이 그냥 재앙이나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운명, 아니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신호탄이라는데 붉은 빛이라니 상상도 안 간다. 대체 그게 무슨 뜻인데? 정치인 아니면 진짜 초인 같은 존재라도 나타난다는 건가 뭔데?
빨리 자세히 얘기해봐. 2019년 8월, 인도의 한 소년이 올린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아비냐 아난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닥칠 거대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2019년 11월 이후 전 세계가 큰 재난을 겪을 것이며 특히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의 말은 몇 개월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실화되었다. 아비냐 아난드는 10대에 이미 대학에서 점성학과, 인도 전통 미생물학을 전공한 천재로 알려져 있다. 고대 힌두어 경전을 외워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는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며 21세기를 사는 예언가답게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흥미를 끄는 문장이 아니라 깊은 영적 통찰력과 우주적 패턴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린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놀라운 적중률에 있다. 2019년 8월 아난드는 2019년 11월부터 전 세계가 큰 재난을 겪을 것이며 특히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서 4월의 피해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2019년 11월 29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되었고 2020년 3월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다. 그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년 12월 목성과 토성이 정렬하는 시기에 또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라 예측했고 실제로 델타 변이가 그 시기에 맞춰 등장했다. 2021년에는 태양과 달, 수성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며 경제 공황과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 세계적 식량난, 나스닥 지수의 폭락으로 또다시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또한 그는 2021년 9월 21일 비트코인의 폭등을 예언하고 그 후 11월부터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로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다. 2022년 3월에는 전 세계가 놀랄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국 항공기 수직 추락 사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실화되었다. 아비냐 아난드의 최근 근황과 활동 2024년과 2025년에 접어들면서 아비냐 아난드는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언을 내놓고 있다. 현재 19세가 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언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도 바라나시 근처 고대 사원에서 명상을 하며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고대 인도의 점성술과 깊은 명상을 통해 얻어진다고 설명하며 특히 트리칼라 드리슈티라는 경지를 언급한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태로 시간의 흐름이 사라지고 세계의 운명이 하나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그의 예언은 더욱 세밀해지고 있다. 그는 2025년이 세계 경제, 기후 변화, 국제 관계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들. 아비냐 아난드가 최근 한국에 대해 언급한 예언들은 매우 흥미롭고 희망적이다. 그는 2025년을 을사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지목하며 이 해를 한반도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로 예언했다. 첫 번째 예언. 사회적 각성과 청년 주도의 운동. 아난드는 2025년에 한국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평등 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새로운 사회적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이끄는 자발적이고 강력하며 단호한 사회적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번에는 단순한 학비 문제나 부패 반대 시위가 아닌 정의, 공정, 진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삶의 환경을 요구하는 외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예언, 한반도의 대전환 시기. 그는 2025년 을사년을 한반도에 닥칠 대전환의 시기로 지목했다. 특히 여름이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며 이는 수백 년 만에 오는 기회이자 실현의 문턱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목성과 토성의 특정 각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예언, 경제 회복과 국제적 위상 상승. 아난드는 2025년 하반기를 한국 경제 회복의 분기점으로 예언했다. 목성과 금성의 정렬이 경제적 에너지를 증폭시키며 외국인 투자 유입과 금융시장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6년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G7 국가로의 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네 번째 예언, 통일과 영토 회복.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한국의 통일과 잃어버린 영토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아난드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국력을 회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간도를 포함한 만주 일부까지 수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중국의 혼란과 분열이 심해질 무렵 한국이 중국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북한과 통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8월 15일 광복절의 붉은 형상 예언. 이제 가장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다. 아비냐 아난드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 유독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에 대한 경고이다. 붉은 빛의 형상과 충격적인 등장. 예언에 따르면 광복절, 붉은 빛의 형상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여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해진다. 평화와 축제의 날이어야 할 광복절에 드리워진 이 붉은 빛의 그림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8월 15일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날이자 1948년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를 받던 암흑의 상태에서 벗어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한국 천주교에서는 광복절이 성모 승천대축일과 같은 8월 15일이라서 광복을 성모 마리아의 선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 광복절의 신성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이다. 붉은 빛의 상징적 해석. 붉은 빛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강렬한 에너지와 혁명적 변화, 붉은색은 혁명, 급진적인 변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한다. 위험과 경고, 붉은색은 경고와 위험을 알리는 색깔이기도 하다. 열정과 희생, 붉은색은 뜨거운 열정과 희생 정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권력과 지배, 역사적으로 붉은색은 권력과 지배를 상징하는 색이었다. 광복절에 나타날 인물의 정치. 아비냐 아난드가 언급한 붉은 빛의 형상을 지닌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하는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젊은 세대를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청년 주도의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인물의 등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나 기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인물일 수 있다. 아비냐 아난드가 영적 능력을 가진 예언자인 만큼 이는 영적인 각성을 이끌 구원자나 깨달은 존재의 등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변화가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충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충격은 이 땅의 정치를 짓누르던 낡고 부패한 껍질을 깨부수는 성스러운 혁명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십 년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발목을 잡았던 진영 논리와 기득권의 성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그때 예언 속 붉은 빛의 인물이 광화문 광장에 선다. 그는 좌도 우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다. 그의 목소리는 죽어있던 민족의 양심을 깨우고 그의 눈빛은 이 땅의 미래를 향한 불굴의 의지로 타오른다. 정치에 냉소적이던 청년들은 그의 외침에 잠자던 애국심을 일깨우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장년들은 그의 모습에서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발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다. 정화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신성한 과정이다. 국민을 기만하던 정치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침내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세계가 부러워할 위대한 정치 시스템이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 세계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룬 기적을 목도하고 그 해법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 것이다. 정치혁명의 불길은 곧 사회 전반을 뒤덮는 위대한 각성의 물결로 이어진다. 더 이상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가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함께 위대한 길을 갈 것인가를 묻는다. 물질만능주의와 무한경쟁이라는 서구의 낡은 가치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는 우리 피 속에 흐르는 홍익인간과 상생의 정신이 다시 뿌리내린다. 전국의 청년들은 수도권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들의 꿈과 개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려나간다. 대기업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다. 단군의 후예들이 5,000년간 간직해온 위대한 정신을 되찾아 지구상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인류사적 대전환이다. 세계는 물질의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 풍요를 이룩한 대한민국을 보며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가치관의 대각성은 곧 경이로운 경제적 비상을 이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위대한 서사의 서막에 불과했음을 전 세계가 깨닫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라는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와 이제 우리 민족, 개개인이 가진 천재적인 창의성과 불굴의 의지가 경제의 중심이 된다.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허상에 갇혀있던 자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기술과 위대한 정신문화 콘텐츠로 흘러들어간다. 충격은 기존 산업의 종말이 아닌 더 위대한 신화를 쓰기 위한 용광로와 같다. 이 고통스러운 재련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경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새로운 체질로 다시 태어난다. 한강의 기적은 이제 한반도의 신화가 되어 세계 경제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겪어낸 위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대전환의 서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콘텐츠가 된다. 혼돈 속에서 희망을 찾고 분열을 넘어 대통합을 이룬 우리의 이야기가 노래가 되고 영화가 되고 문학이 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세계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춤과 노래에만 열광하지 않는다.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 그 자체를 배우고 따르려 할 것이다. K-스피릿은 대한민국을 넘어 길 잃은 인류에게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다. 아비냐 아난드가 본 거대한 충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마침내 운명의 때를 만났다는 신성한 계시다. 고통과 혼돈의 파도는 거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반만년 역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다. 이 위대한 격동의 파도를 넘어섰을 때 대한민국은 마침내 세계의 변방이 아닌 역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붉은 빛은 경고의 불빛이 아니라 마침내 동방에서 떠오르는 위대한 태양, 온 세상을 비출 대한민국이라는 서광이다. 예언의 시기적 의미와 2025년 을사년 2025년은 을사년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이기도 한 을사년이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굴욕이 아닌 영광의 해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아비니 아난드는 자신의 예언이 행성들의 움직임과 정렬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2025년에는 특별한 천체 현상들이 일어날 예정이며 이것이 지구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목성과 토성의 특정 각도, 목성과 금성의 정렬 등이 한국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아비니 아난드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인간의 노력과 긍정적인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한국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이 시작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체제 통합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하며 동과 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간도 지역을 포함한 만주 일부를 문화적 영향력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회복할 것이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제시하는 정신적,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물론 예언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아비니 아난드의 예언을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예언들이 빗나간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예언을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어 예언을 맹신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코로나19 예언과 같은 대규모 적중 사례들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을 맹신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주는 메시지와 상징적 의미를 건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아비니 아난드의 8월 15일 광복절, 붉은 빛의 형상을 지닌 인물의 등장이라는 예언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붉은 빛의 인물이 가져올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예언은 미래를 향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다. 아비니 아난드가 전하는 한국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희망적이다. 혼란과 충격을 거쳐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복절이라는 의미 깊은 날에 나타날 붉은 빛의 형상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의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아비니 아난드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일 것이다. 다가올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붉은 빛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며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2025년 8월 15일, 그날이 정말로 한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는 우리 모두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을 것이다. 미파였습니다. 감옥에서 해방된 자가 나타나 국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운명의 8월 15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폴란드 작은 시골 마을 자코판의 근교의 정신병원에서 45년간 갇혀 지냈던 에드워드 솔로몬 레빈스키가 예언한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백광으로 둘러싸인 인물이 등장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1980년 35세의 나이에 미친 환상가라는 이유로 강제 입원당한 이 노인이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언자가 되었을까? 에드워드 솔로몬 레빈스키의 이야기는 1980년 폴란드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던 시기부터 시작된다. 당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젊은 교수였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일어날 위대한 변화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구원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공산주의 폴란드에서 종교적 환상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호의적 발언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그가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과 폴란드의 자유를 예언하며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1980년 8월 정부는 그를 정신이상자로 규정하고 자코판의 근교의 국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45년간의 감금 생활 동안 레빈스키는 병원 독방의 벽에 작은 못과 돌멩이를 이용해 끊임없이 글자와 그림을 새겨 넣었다. 간병인들과 의사들은 이를 단순한 정신착란 증상으로 여겼지만 2025년 4월 그가 해방된 후 이 벽화들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벽에 새겨진 예언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소련 해체, 2001년 9월 11일 사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난 45년간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언들이 모두 연대순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각 사건의 발생 시기와 영향까지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2025년 4월 15일 폴란드 정부의 인권 개선 정책에 따라 레빈스키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가 병원을 나서며 첫 번째로 한 말은 드디어 한국의 때가 왔다. 45년간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올해 8월 15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였다. 이 말은 곧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의 과거 예언들이 재검증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레빈스키는 자신의 예언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스러운 선물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미래의 영상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말한다. 45년간의 물리적 감금이야말로 그의 영적 능력을 극대화시킨 신의 섭리였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레빈스키가 기도와 명상 중에 받은 환상에서 하나님은 한국을 동방의 마지막 등대라고 부르셨다고 증언한다. 그는 주님께서 제게 한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 위로 찬란한 백광이 비추고 있었고 이 빛이 점점 더 강해져 마침내 전 세계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서는 영적, 정신적 지도국가로 거듭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많은 나라들이 혼돈과 절망에 빠질 때 한국만이 유일하게 평화와 희망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감옥에서 해방된 자가 나타나 국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레빈스키는 이 인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했는데 그는 과거에 큰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은 인물이라고 예언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이 어떤 형태든 감금이나 억압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은 존재라고 묘사했다는 점이다. 레빈스키는 이 사람은 물리적 감옥일 수도 있고 정신적 감옥일 수도 있고 사회적 편견이라는 감옥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형태의 감옥이든 그곳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의 통일에 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남북 간의 화해 과정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며 2027년에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통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개의 반쪽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원을 이룰 때 그 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전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전 세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는 단순한 민족 통일이 아닌 인류 정신 문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빈스키는 한국에서 일어날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전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종교나 신념을 초월한 순수한 영적 체험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갑자기 깊은 평화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나 교파의 경험이 아닌
인간 본연의 신성한 본성이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가장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다. 레빈스키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 유독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에 대한 예언이다. 레빈스키의 예언에 따르면 광복절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백광으로 둘러싸인 인물이 등장하여 한국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The figure emerged from dark shadow into white light라고 표현하며 이를 해석하면 그는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흰색에 비친 백광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인물의 등장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인류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레빈스키는 이 백광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이 빛은 순수성과 진리의 상징으로서 백색광은 모든 색깔의 빛이 합쳐진 완전한 빛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해방과 자유의 에너지로서 어떤 형태의 억압이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리고 치유와 정화의 힘으로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신성한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작의 빛으로서 기존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했다. 레빈스키는 왜 하필 8월 15일 광복절을 지목했을까? 그는 이에 대해 매우 심오한 해석을 제공한다. 광복절은 단순히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자유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2025년 8월 15일은 한국이 물리적 해방을 넘어서서 완전한 영적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날은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외부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의 영적 지도국가로 거듭나는 선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가 예언한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근본적 전환은 4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첫째는 정치적 대혁명이다. 레빈스키는 기존의 모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합의 정치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의식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등장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도자는 좌우를 초월한 진리와 사랑만을 추구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모든 이념적 대립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는 이 변화로 인해 처음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당황할 것이고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낡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것이 자리 잡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충격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완전한 전환이다. 레빈스키는 2025년 9월부터 한국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의 진짜 사명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현상을 레빈스키는 위대한 각성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동기가 아닌 순수한 영적 각성에서 오는 자발적 깨달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질적 성공과 외적 성취에만 매달려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개종이나 특정 신앙의 채택이 아닌 인간 본연의 영성이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대변혁이다. 레빈스키는 한국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을 때 한국에서는
마음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익 추구나 경쟁이 아닌 상생과 배려,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가 본 환상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영혼치유 산업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돌보는 산업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와 마음의 평화와 영적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은 2026년에 세계 경제 선진국 모임에 정식 초청받을 것이고 2027년에는 아시아 경제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마음의 경제학 모델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설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대한민국이 겪어낼 놀라운 정치, 사회, 경제적 대변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영적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분열을 통해 통합을 이루며 절망을 통해 희망을 발견한 한국의 이야기가 음악이 되고 영화가 되고 문학이 되어 전 세계인의 영혼에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는 특히 세계인들은 더 이상 거칠애나 화려함에만 열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진정한 사랑과 지혜, 평화와 치유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깊은 영성 그 자체를 배우고 따르려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는 8월 15일에 나타날 백광으로 둘러싸인 인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했다. 그의 환상에 따르면 이 인물은 5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외모지만 깊은 내면의 빛을 가진 존재라고 했다. 차분하고 온화한 말투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으며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경적으로는 과거에 큰 시련이나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며 어떤 형태든 부당한 대우나 억압을 받았던 과거가 있고 그 경험을 통해 깊은 자비심과 지혜를 얻은 인물이라고 했다. 어떤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 세력과도 무관하며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등장 방식도 매우 독특하다고 예언했는데 거창한 선언이나 공식적인 발표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며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점차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확산될 것이고 기존 언론보다는 개인적 만남과 입소문을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인류 대변환기라고 명명하며 이 시기에 전 세계가 겪을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전 세계적 경제 대붕괴는 단순한 금융 위기를 넘어서는 문명 자체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레빈스키는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이 위기는 5년간 지속될 것이며 특히 3년 차와 4년 차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한국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 세계가 물질적 풍요의 붕괴로 절망에 빠질 때 한국은 이미 영적 풍요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는 또한 인공지능의 폭주와 인간성의 위기가 2026년경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려 하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며 한국만이 이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기술과 영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새로운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것입니다. AI를 인간의 적이 아닌 동반자로 만드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줄 선물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2027년경 중동과 동유럽에서 시작된 갈등이 전 세계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 순간 통일된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한국은 동서양을 이어주는 다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며
전쟁 대신 대화를,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하도록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레빈스키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 이후 한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 공동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30년대의 한국은 국경이라는 개념을 초월한 마음의 조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레빈스키는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작된 영적 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영적 고향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남북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해 레빈스키는 경이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된 한국은 8천만 명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순수함이 결합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북한 지역에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과 북한 주민들의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한국의 영적 발전에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통일 한국은 물질과 정신, 기술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21세기의 이상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레빈스키는 폴란드인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명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예언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은 2025년부터 급속한 쇠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으며,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단화로 인해 정신적 공허함과 사회적 분열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양 문명이 세계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구가 추구해온 갖는 것의 문명에서 동양이 제시하는 되는 것의 문명으로 인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경쟁보다 상생을, 지배보다 섬김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레빈스키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8월 15일은 단순히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인류사의 새로운 기원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 등장할 백광으로 둘러싸인 인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레빈스키는 예언이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는 더욱 밝아질 수도 아니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 이 위대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레빈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45년간의 감금 생활은 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진정한 빛을 보았습니다. 2025년 8월 15일, 한국도 마침내 자신들이 겪어온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의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날은 한국이 그리고 전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큰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빨리 받아들이느냐, 늦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에드워드 솔로몬 레빈스키가 전하는 이 예언적 메시지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5년간의 감금을 통해 얻은 그의 통찰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혜의 메시지라는 점이다. 운명의 8월 15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